그 현각 스님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인 저 벽안의 스님 해서 예. 하버드대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또 만행이라는 하버드대에서 책도 예, 썼죠. 예, 그러니까 그 책도 쓰신 걸로 기억하는데 저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불교계를 떠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서 네. 이게 무슨 소린가? 네. 그 현각 스님이 SNS 상에 이렇게 올립니다. 한국 불교 기복 종교다. 예. 기복 종교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은 복을 빌거나 그렇죠. 구하고 예. 뭐 대학 입시나 자식을 낳게 해달라 뭐 이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포교 위주 어떤 그런 불교의 종래의 그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아닌 그런 어떤 다른 편향된 그런 이념이 지금 확산돼 있고 네. 그다음에 돈만 이런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생각하는 이런 형태의 불교다. 이래서 한국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느낌이 커서 이제 다시는 8월 달에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다시는 안 가겠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외국인 이 종교인들은 조계종의 데코레이션, 장식품이다. 일종의. 데코레이션이다. 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국 불교의 어떤 염증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들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불교계뿐만이 아니라 불자들에게도 파장을 주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좀 안타깝게 그지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번뿐만 아니라 그 지난달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뭔가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계속 해오신 것 같은데 부처님은 주종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 불교는 확실한 유교 사상이다. 유교 성향이 너무 강하다. 이런 지적도 했거든요. 불교인데 왜 또 네. 유교 얘기를 그러니까요. 이 예. 푸른 눈의 수행자라고 알려져 있는 현각 스님이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 라는 그 말을 한 것이 저도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번에 현각 스님이 이제 크게 네 가지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한국 불교가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각성해야 될 하나의 지표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네 가지는 하나가 뭐냐. 상명하복식의 유교적 관습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다 같이 함께라는 이 거대한 바다, 그 끌어안는 그 바다가 바로 네. 이 불교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위아래 서열이 너무 분명하고 그리고 이 서열 중에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국적과 남녀에 대한 차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예. 또 하나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논박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신도들을 무시한다.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가 기복신앙에 관련된 이게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쩌면은 그 한국 불교의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또 쉽지 않은 것이 이분이 25년 동안 한국에 있었거든요. 예. 25년 동안에 숭산 스님의 그 설법을 듣고서 감동을 해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25년 동안에 있으면서 맨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우리 백기종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한 외국인 스님은 조계종의 장식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많은 실망의 과정이 있지 않았었나. 그리고 이 실망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이제 기독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뭐 언급이 되면서 얘기가 됐던 것처럼 불교계 아무래도 오래된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또 토착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죠. 네. 우리나라 토착화 종교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에서 이게 너무 멀어졌다면 한 번쯤 우리가 각성운동을 해야 될 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그 문턱을 넘는 경험이잖아요. 예. 이번에 이 현각 스님의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종교계가 특별히 또 불교계가 한 번쯤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저희가 뭐 지금 불교의 지금 문제점을 뭐 집중적으로 파고 들고자 해서 지금 뭐 이런 말씀 나누는 것보다는 어쨌든 현각 스님은 뭐 우리 국민들이 아주 많이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스님이시고 또 우리 한국 불교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뭐랄까 어떤 불교 사상이랄까 이렇게 도의 수준이 높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배우려고 하고 네. 또 그거를 좀 역할을 해주신 분이 숭산 스님이고 그렇습니다. 이분을 따라서 이제 오신 거죠. 네. 예, 그 밑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신 거고. 이 숭산 스님의 이제 설법에 이제 동화되고 감동돼서 그 설법에 의해서 이제 불교 교리를 이해하고 한국 불교를 정말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한국 불교를 포교하는데
굉장히 앞장섰던 분이고 또 한국 불교에 대한 그런 법리적인 이해를 또 높이면서 한국 불교를 선전하는데 혁혁한 네. 공헌을 하신 분이거든요. 예. 현각 스님이. 그리고 더군다나 하버드대 아주 그 머리 좋기로 유명한 또 명문인 그 대학 출신의 예. 분이 한국의 스님이 돼서 예. 한국에서 이제 설법을 익히고 그다음에 도를 통달하시면서 세계적으로 한국 불교에 대한 위상을 높였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25년 동안의 그런 활동이 갑자기 이런 어떤 걸 발표를 하신 이면에는 방금 이호선 교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저는 이제 조계종 총본사이라든가 불교 쪽에서 정말 제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해하면서 좀 더 승화된 예. 이런 어떤 부분을 좀 이해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지금 아주 염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외국인 출가자들을 그러니까 그 자기 이제 모시고 이제 스승님이 계시잖아요. 스승님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모아놓고서 이제 이렇게 관리하고 거기서 뭐 가르치고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진행이 되니까 뭔가 지금 본인들이 갈구하는 게 지금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좀 약간 더 조금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기복 신앙 아까 네, 말씀하신 네. 기복은 하고 이렇게 달러 표시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표현을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유나라, 뭐 작별 이런 표현들도 쓰셨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분의 나름의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전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우리가 이제 유불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옛날에 뭐 복을 빌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녕과 그다음에 복을 기원하던 이런 전통들이 이제 다른 불교와 함께 또 결합이 되면서 한국의 아주 독특한 그 불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복을 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이 수능을 본다 아니면은 뭘 한다 그러면은 뭐 이를테면 불교 그 절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시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등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용이 또 만만치 않고 이게 일종의 사업처럼 벌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종교가 어떤 조직화가 되고 조직화가 되다 보면 발생하는 일종의 부작용 같은 거일 텐데요. 이런 부작용들을 너무 안타깝게 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하나 기복 종교 또 기복 신앙으로서의 한국 불교를 탓한다기보다도 이 기복 이퀄 꼭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돈과 함께 연관되어야 되는 것이 한국 불교의 특성이 아닌가라고 현각 스님이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질적인 갈등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2011년에 화계사의 외국인 행자 교육원 이곳이 문을 닫았다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 행자 수가 아주 급감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조계종 측에서는 이게 스승이 혼자서 따로 책임을 지고 공동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따로 책임을 지는 그런 좀 시스템으로 좀 바꾸려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조계종 쪽의 해명은 이겁니다. 그 외국인 이제 소위 말하면 외국인 성각자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불자로서 그 불도를 익히는 이런 어떤 수행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수가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점점 약해지니까 결국 이런 불만이 있는 게 아니냐 하면 조계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외국에서 수행하고자 들어오는 외국인 이런 어떤 그 수행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현각 스님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사실 그 종교인 불교가 제대로 어떤 포교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기복신앙을 통해서 재정적인 합충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기복신앙, 기복종교를 통해서 돈을 끌어들이는 이런 역할. 그러나 반면에 어느 헌금을 받아가지고 정말 어떤 봉사라든가 이런 나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서 재정적인 합충으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불만을 드러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조계종의 직영사찰 4곳의 재정 현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뭐 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뭐 크죠. 봉은사 210억, 본산 조계사 200억, 뭐 경북 갑바의 성본사 98억,
인천 강화 보문사 저도 가봤는데 아주 큰 예, 사찰이죠. 47억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사건을 이번 현각 스님의 말씀을 계기로 종교계도 뭔가 되돌아갈 일이 있으면 좀 되돌아가서 좀 개선할 사안들을 잘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성 운동을 해야 될 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그 문턱을 넘는 경험이잖아요. 예. 이번에 이 현각 스님의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종교계가 특별히도 불교계가 한 번쯤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뭐 지금 불교의 지금 문제점을 뭐 집중적으로 파고 들고자 해서 지금 뭐 이런 말씀 나누는 것보다는 어쨌든 현각 스님은 뭐 우리 국민들이 아주 많이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스님이시고 또 우리 한국 불교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뭐랄까 어떤 불교 사상이랄까 이렇게 도의 수준이 높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배우려고 하고 네. 또 그거를 지금 역할을 해주신 분이 숭산 스님이고 그렇습니다. 이분을 따라서 이제 오신 거죠. 네. 예, 그 밑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신 거고. 이 숭산 스님의 이제 설법에 이제 동화되고 감동돼서 그 설법에 의해서 이제 불교 교리를 이해하고 한국 불교를 정말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한국 불교를 포교하는데 굉장히 앞장섰던 분이고 또 한국 불교에 대한 그런 법리적인 이해를 또 높이면서 한국 불교를 선전하는데 획격한 네. 공헌을 하신 분이거든요. 예. 현각 스님이. 그리고 더군다나 하버드대 아주 그 머리 좋기로 유명한 또 명문인 그 대학 출신의 예. 분이 한국의 스님이 돼서 예. 한국에서 이제 설법을 익히고 그다음에 도를 통달하시면서 세계적으로 한국 불교에 대한 위상을 높였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25년 동안의 그런 활동이 갑자기 이런 어떤 걸 발표를 하신 이면에는 방금 이호선 교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저는 이제 조계종 총본사이라든가 불교 쪽에서 정말 그 현각 스님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인 저 벽안의 스님 해서 하버드대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또 만행이라는 하버드대에서 책도 쓰셨죠. 예, 그러니까 그 책도 쓰신 걸로 기억하는데 저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불교계를 떠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서 네. 이게 무슨 소린가? 네. 그 현각 스님이 SNS 상에 이렇게 올립니다. 한국 불교 기복 종교다. 예. 기복 종교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은 복을 빌거나 그렇죠. 구하고 예. 뭐 대학 입시나 자식을 낳게 해달라 뭐 이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포교 위주 어떤 그런 불교의 종래의 그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아닌 그런 어떤 다른 편향된 그런 이념이 지금 확산돼 있고 네. 그다음에 돈만 이런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생각하는 이런 형태의 불교다. 이래서 한국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느낌이 커서 이제 다시는 8월 달에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다시는 안 가겠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외국인 이 종교인들은 조계종의 데코레이션, 장식품이다. 일종의. 데코레이션이다. 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국 불교의 어떤 염증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들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불교계뿐만이 아니라 불자들에게도 파장을 주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좀 안타깝게 그지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번뿐만 아니라 그 지난달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뭔가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계속 해오신 것 같은데 부처님은 주종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 불교는 확실한 유교 사상이다. 유교 성향이 그러면은 뭘 한다 그러면은 뭐 이를테면 불교 그 절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네. 시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등을 산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비용이 또 만만치 않고 이게 일종의 사업처럼 벌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종교가 어떤 조직화가 되고 조직화가 되다 보면 발생하는 일종의 부작용 같은 거일 텐데요. 이런 부작용들을 너무 안타깝게 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하나 기복 종교 또 기복 신앙으로서의 한국 불교를 탓한다기보다도 이 기복 이퀄 꼭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돈과 함께 연관되어야 되는 것이 한국 불교의 특성이 아닌가라고 현각 스님이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네.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실질적인 갈등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2011년에 화계사의 외국인
외국인 행자 교육원 이곳이 문을 닫았다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 행자 수가 아주 급감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조계종 측에서는 이게 스승이 혼자서 따로 책임을 지고 공동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따로 책임을 지는 그런 좀 시스템으로 좀 바꾸려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조계종 쪽의 해명은 이겁니다. 네. 그 외국인 이제 소위 말하면 외국 성각자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불자로서 그 불도를 익히는 이런 어떤 수행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수가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점점 약해지니까 결국 이런 불만이 있는 게 아니냐 하면 조계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외국에서 수행하고자 들어오는 외국인 이런 어떤 그 수행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현각 스님은 딱 제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해하면서 좀 더 승화된 예. 이런 어떤 부분을 좀 이해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지금 아주 염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외국인 출가자들을 그러니까 그 자기 이제 모시고 이제 스승님이 계시잖아요. 스승님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모아놓고서 이제 이렇게 관리하고 거기서 뭐 가르치고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진행이 되니까 뭔가 지금 본인들이 갈구하는 게 지금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좀 약간 더 조금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기복 신앙 아까 네, 말씀하신 네. 기복은 하고 이렇게 달러 표시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표현을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요나라, 뭐 작별 이런 표현들도 쓰셨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분의 나름의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전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우리가 이제 흔히 유불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옛날에 뭐 복을 빌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녕과 그다음에 복을 기원하던 이런 전통들이 이제 다른 불교와 함께 또 결합이 되면서 한국의 아주 독특한 그 불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복을 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이 수능을 본다 아니 너무 강하다 이런 지적도 했거든요. 불교인데 왜 또 불교 얘기를 그러니까. 했을까요? 이 예. 푸른 눈의 수행자라고 알려져 있는 현각 스님이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 라는 그 말을 한 것이 저도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번에 현각 스님이 이제 크게 4가지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한국 불교가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각성해야 될 하나의 지표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4가지는 하나가 뭐냐. 상명하복식의 유교적 관습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다 같이 함께라는 이 거대한 바다, 그 끌어안는 그 바다가 바로 이 불교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위아래 서열이 너무 분명하고 그리고 이 서열 중에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국적과 남녀에 대한 차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예. 또 하나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논박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신도들을 무시한다. 그리고 나머지 4번째가 기복신앙에 관련된 이게 크게 4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쩌면은 그 한국 불교의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또 쉽지 않은 것이 이분이 25년 동안 한국에 있었거든요. 예. 25년 동안에 숭산 스님의 그 설법을 듣고서 감동을 해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25년 동안에 있으면서 맨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우리 백기종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한 외국인 스님은 조계종의 장식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많은 실망의 과정이 있지 않았었나. 그리고 이 실망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이제 기독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뭐 언급이 되면서 얘기가 됐던 것처럼 불교계 아무래도 오래된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또 토착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죠. 우리나라 토착화 종교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에서 이게 너무 멀어졌다면 한 번쯤